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요즘? 네, 요즘 좀 연말이라서 음. 결산할 것도 많고 또 대회도 계속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 소식이 들리니까 음, 스포츠계가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축구 대표팀 한일전을 지금 치르네요. 이제 잠시 후 7시 예. 30분부터 치르게 되는데 음, 일본과 우리가 나란히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 2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골득 차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골득시에서 일본이 플러스 6, 한국이 플러스 3이니까 음,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만 한일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전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연날리기도 재밌다. 음. 가위바위보도 재밌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축구 한일전은 더더욱 좀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저는 1998년 잠실에서 황선홍 선수의 골로 이겼던 한일전은 직접 제가 경기를 봤기 때문에 기억이 예, 남고 많은 분들이 아마 박지성 선수의 산책 세레머니를 예, 기억하시는 예.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이민성 선수가 또 그렇죠. 예, 또 골을 넣어서 골을 넣었었던 네. 것도 있고요. 그런 그 스토리들이 많은 한일전이 이제 부산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경기를 보니까 일본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젊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예. 테스트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조직력이 좋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오가와 고키란 선수는 홍콩전에서 해트트릭을 넣기도 했고요. 예. 젊은 선수들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는 괜찮은 편인데 세트피스 외에 뭐 필드골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골 예.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전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어떻게 골 갈증을 해소할 것인가,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좀 부상이 좀 있어요, 주축 선수들이. 일단 공격진의 김승대 선수가 예. 좀 다쳐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 한일전 뛰지 못할 것 같고요. 예. 문선민 선수가 이제 대체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선민 선수도 지금 약간 부상이 있어서 훈련에는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바로 풀타임을 뛸 수 있을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격진 쪽에 약간의 전력 누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그렇죠. 라이벌전을 좀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선수들에게 분명히 있을 무조건 거거든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승하려면. 그래서 게다가 한일전이기 때문에 한일전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선수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음. 지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과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조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늘이 올해로는. 이 동아시아컵 때 마지막 네, 날인 거죠? 최종전이니까요. 최종전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국 대 홍콩전 경기가 먼저 열렸거든요. 원래 이 날이 오늘이 중국, 홍콩 그리고 네. 한국, 일본에서 동아시아 멸망의 날 뭐 이런 별명이 붙었었어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응원 열기서부터 예.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지금쯤은 경기가 거의 끝났을 텐데 제가 조금 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걸로는 2대0으로 중국이 앞서 있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네. 중국 국가가 울릴 때 홍콩 관중들 같은 경우는 뒤로 돌아서서 손가락 욕설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 티셔츠에 이제 뭐 약간 예. 정치적인 문구를 이제 가지고 올까 봐 그런 것들을 좀 뺏는 그런 예. 작업들도 좀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군요. 좀 응원전에서는 홍콩이 이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니까 근데 뭐 긴장된 분위기에서 객관적인 진행됐습니다. 실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럼요. 많이 앞서니까. 네, 축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홍콩과 비교해서는 중국이 앞서니까요. 2대0으로 만약 끝났다면 뭐 객관적인 전력대로 경기 결과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 한일전에서 네. 졌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피파 랭킹으로 보면 일본이 10이고 우리가 20이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는 게 맞는데 예. 잘 싸웠거든요. 왜냐면 2분인가 남겨두고 그 심사현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나와서 예. 그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우리가 진 경기였는데 예. 선수들이 주눅 들지도 않고 정말 그 강팀을 잘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외국인 감독 콜린 벨 감독의 어떤 의지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축구, 그러니까 여자 축구도 좀 전환기를 맞이해야 된다. 이래서 외국인 감독과 함께 긴 안목으로
여자 축구를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벨 감독을 선임을 하고 그 첫 대회가 바로 이 동아시안컵 대회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보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사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 모습은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벨 감독이 처음에 첫 경기 중국전에서 0대0 무승부를 하고 예. 그때 뛰었던 선수들을 거의 다 쉬게 하면서 대만전엔 또 다른 선수들을 뛰게 하고 그래서 한일전 같은 경우는 푹 쉰 한 열흘 가까이 쉰 선수들이 또 나와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체력적으로 비축을 해서 이 선수들을 뛰게 했었고 또 다 뛰게 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이 선수들의 면면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긴 안목으로 벨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를 아마 벨 감독도 느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말을 했어요. 콜린 벨 감독이. 일본전이 끝난 뒤에 일본이 우승 세레머니라고 시상식에 오르는 모습 보면서 나는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다. 아, 이번 뭐 조상이 한국인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만큼 난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우승을 일본에 졌으니까요. 예.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라. 우리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장필이 살짝 네, 나는데요. 그렇죠.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국말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에 선수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즐겨 이거래요. 즐겨. 네, 훈련을 하면서 한국말로 즐겨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인조이.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엔조이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걸 한국말로 즐겨라, 즐기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현장 분위기도 무척 좋다고 하고 어쨌든 벨 감독이 여러 가지 분위기나 하나하나 뱉는 멘트라든지 이런 그러게요. 것들이 선수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일전의 그 특수성을 또 약간 이해를 하신 건지 심장에 칼이 꽂힌 것 같다. 네.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광현 선수. 네. 드디어 저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네. 될까? 이게 잘 될까? 네. 금액이 얼마일까? 이런 얘기 좀 얘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결국. 근데 저는 비교적 성공적인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일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총에 800만 달러예요. 예. 물론 연간 150만 달러 옵션이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고요. 제가 강조했던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계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라는 팀이 전통이 있는 팀이에요. 왜냐면 11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던 팀이고 현재 강호예요. 왜냐하면 이번 2019 시즌에도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가서 이번에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에게 졌거든요. 그만큼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갖고 있어요. 부시 스타디움. 그래서 여기가 그 홈 플레이트부터 외야 펜스까지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서 김광현 선수에 그만큼 유리할 테고요. 그리고 최고의 포수 몰리나를 보유한 팀이에요. 예, 투수로서는 이 포수의 리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김광현 선수처럼 적응을 해야 되는 선수에게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연봉도 적절했다고 봐요. 총액 800만 달러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400만 달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김광현 선수는 마지노선을 300만 달러 정도로 잡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좀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니까 아메리칸 리그보다는 투수가 좀 덜 부담스럽죠. 왜냐면 지명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타석에는 들어서야 하지만 그건 뭐 그 팀이나 이 팀이나 상대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 세인트루이스에는 믿을 만한 자완 투수가 없어요, 현재.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2019 시즌에 162경기에 자완 투수가 선발 등판한 게 딱 2번이거든요. 그만큼 자완 투수가 약점이었는데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높군요. 네, 물론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 경쟁은 박찬호, 유현진 선수 다 했던 경쟁이니까 그걸 이겨내는 건 김광현 선수의 몫이지만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들어갈 틈은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한 5선발 정도를 갖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뭐 최선의 결과 중에 하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이 조건을 보면 그렇네요.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김광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게다가 이제 리그 자체도
내셔널 리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A 다저스도 내셔널 네. 리그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이제 맞대결할 가능성도 성사가 류현진 선수가 됐네요. 남아야지 가능한 아, 거죠. 류현진 선수가 아직 안 남았죠. 네.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 남아야 가능한 아,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다음 소식으로 류현진 선수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과연 그럼 아. 류현진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류현진 선수는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되고 네, 있나요? 류현진 선수는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번에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우리 KBO 리그는 정말 잠잠해요. 예. 그런데 여기는 과열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 특히 선발 투수급들이 계속해서 대형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갑자기 류현진 선수의 몸값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역대 최고액 뭐 얘기가 나오고 막 그 전에 선발 투수들이.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이제 범간어 정도, 왜냐면 좌완 빅3로 꼽히니까 범간어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애리조나와 5년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에요. 998억 원에 예.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범간어가 딱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류현진도 그러면 8천만 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간호 선수 앞서서 게리 콜이라는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 9년에 3억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3,790억 원인데요. 계산도 잘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과 7년 2억 4,500만 달러, 예. 잭 휠러가 필라델피아랑 5년 1억 1,800만 달러를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스트라스버그와 게리 콜이 보라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유현진 에이전트. 선수도 보라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계약을 보라스가 계속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도 이런 대형 계약의 축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게리 콜이라든지 스트라스버그보다는 범간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유현진 선수도 한 4년 8천만 달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범간호는 5년 계약을 했지만 예. 유현진 선수는 부상 이력이 좀 있으니까 예. 4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5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4년 정도의 계약 기간은 짧지만 연평균 연봉으로는 범간호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년에 뭐 200억 원 뭐 지금 연봉이 네, 그러면은 그렇죠. 와. 근데 이제 현지 언론들은 팀들이 물망에 오르는 게 예. 많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LA 엔젤스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급부상을 했어요. 아. 그러다가 지금 LA 다저스가 4년 총액 8천만 달러의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이렇게 눈치를 좀 보다가 선발 투수급 자원을 그냥 유현진 정도로 만족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LA 엔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아메리칸 리그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명 타자가 있어서 이 타선이 강한 팀이라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 LA 다저스에 남는다면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을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메리칸 리그로 가면 이건 인터리그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거는 랜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내셔널 리그에 남는다면 뭐 진행자께서 원하시는 유현진 선수와 그러니까요.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 류현진, 김광현 국내에서도 거의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그거를 볼 네.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여자 배구 대표팀이 3개월 만에 다시 뭉쳤는데 올림픽 출전권 때문이라고. 네. 지난 8월에 예.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다 잡은 직행 티켓을 놓쳤어요. 여기서는 조별리그 1위가 무조건 올림픽을 가는 건데 예. 우리가 러시아랑 경기를 하다가 거의 이긴 경기를 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티켓을 놓쳤는데 마지막 희망이 도쿄올림픽 출전권 확보가 뭐냐면 아시아 최종 예선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중국이 지난번 세계 예선에서 티켓을 땄고 일본은 개최국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유리하지만 태국이 복병이에요. 태국 여자 배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태국하고 거의 결승을 갈 가능성이 많고요. 예. 여기서 이겨야만 우리가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왜 이 소식을 준비했냐면 김연경 선수가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대표팀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꿈이 올림픽 메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수도 나이가 다 32.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 이게 마지막 올림픽일 수도 있거든요. 도쿄 올림픽이. 그러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스타 이 김연경이 있을 때 한번 올림픽 메달을 따봐야죠. 그렇죠.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능성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예. 꼭 올림픽 출전권을 따서 음.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 마음에서 예. 예,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도 간절하게 네. 메달 따는 모습, 김연경 선수가 또 많은 대표팀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